안녕하세요. 마린시티 마린파크 상가에서 총무로 맡고 있는 전은진 총무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먼저 저 개인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 기본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할게요. 지금부터 한 2주 전에, 어떤 제 아시는 지인분께서, 뭐, 돈을 좀 몇 군데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, 뭐 주식이나 이런 거에서 투자를 하다가, 그 외에도, 이제 지역주택조합 부분에 좀 투자를 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투자를 했었는데, 어, 이제 문제는 이제 업무 대행사, 다시 말해 시행사 쪽이죠. 조금 약간 그 조합원에서 그 조합장하고 같이 엮여서 좀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좀 그러면서 아마 이번에 좀 소송 부분 때문에 저에게 좀 자문을 좀 구했던 분이 계십니다. 그리고 또 며칠 전이죠. 며칠 전에 저에게 한 분은 상가를 일단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몇 년 기다려 보니까 뭐 임차는 되곤 했지만 뭐그 소위 말해 재미를 못 봤다는 거죠. 그래서 좀 다른 곳에 좀 투자를 했으면 어떻겠나라고 해서 좀 팔아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라는 것이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, 1억 정도.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. 세금 떼고 이것 떼면 이것저것 하면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억, 6억이 있다고 합시다. 다른 곳에 좀 투자를 해볼까? 라고 하는 부분도 계셨고, 또 어떤 분들은 뭐, 또 가구 문제가 생겨가지고, 사기를 당해서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. 제가 왜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좀 드리냐면, 어떤 상가나 어떤 뭐 사건이 어떤 게 벌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렇게 법적인 부분으로 좀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죠?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딱 봐야 되죠. 다 아는 사실입니다. 우리가 사실은 법에서는 크게 우리는 세 가지가 있죠. 공법과 사법과 그 사회보장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사회보장법은 이제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회보장법 같은 게 근로기준법이나 그 노동법 그 각종 우리가 그 공정거래라든지 이런 법이 있겠죠. 그는 논외로 하도록 하고 공법과 사법이 있게 되는데 공법 같은 경우가 뭐 형사소송법부터 해서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 절차와 관련된 법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법에 속하는 것이죠. 게다가 그 안에 공법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이 또 뭐냐면 바로 주택법도 공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왜냐하면 그 어떤 거기에 있는 어떤 건물이 세워지고 할 때 그때 감시 감독과 관리를 하는 그 처음 주체는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. 사업 주체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 그 시행하는 과정의 주체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와 어떤 그 입주자 분들과의 이 관계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보고 그 사이에서의 어떤 감시 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그에 반해서 우리가 집합건물법 같은 경우에 는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지 지금처럼 상가라든지 이런 쪽이죠. 주상복합 그 엄연히 사법에 속하는 민법에 속하는 것이고 이 민법은 사법 영역에 지금 있는 거죠. 사법 안에 민법이 있고 그 특별법으로 집합건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적 자치가 굉장히 강하게 접목되어져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제 말씀은 오해는 말으셔야 될 것이 사적 자치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집합 건물에 계신 분들이 구분 소유자 분들이 마음대로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종회를 열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.
그거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그 집합건물법 자체가 사측 자체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은 어떤 분들께서 주택법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가 굉장히 투명하게 돼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바로 되는데 왜 집합건물에 있는 이게 관리소장이라든지 뭐 시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잡혀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.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께서 보실 때는 그런 것조차도 주택법에 좀 많이 지금 준용을 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너무 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또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는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따랐을 때의 이 상가 발전이라든지 주택복합단지의 그런 어떤 상가적 측면이라든지 어떤 그 우리가 지금 그런 뭐라 해야 돼 시가 부분 있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유동적이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사법에 있는 영역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필요한 부분은 준용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공정하게 그리고 또 투명하게 관리 회계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주택법을 좀 많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올해 어떻게 지금 또 국회에는 지금 안건으로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간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. 아까 전에 제가 한 분께서 아파트 상가를 가지고 계시다가 아파트로 뭐 또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할까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.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상가 같은 경우나 집합건물 이런 부분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배경, 그 아주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주거 환경 있죠. 이런 부분이 두 가지가 좀 고려돼야 됩니다. 상가에 있는 순수한 상가를 사신 분들은 유동 인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투자하는 부분에서.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유동 인구가 많이 생긴다면은 그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뭐 그렇지 않고 유동 인구가 앞으로 계속 없어질 거다. 예를 들어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안 생긴다든지 전혀 그런 경우에는 좀 파는 것이 좋겠죠. 그렇게 해서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돈은 그렇게 많이는 벌 수는 없습니다. 아파트 단지는 생각보다는. 물론 어떤 해운대 우리 여기 보면 작년까지나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좌동, 우동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좀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올랐다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상가가 오히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. 물론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말하면 뭐 선물 옵션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. 또 한 분께서는 어떤 그 지역주택조합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엄연히 주택법에 좀 따라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서도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조합원들이 주인이다 보니까 업무 대행사들에 끌려다니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노릇을 해야 되는데 상가도 이렇게 집합건물법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죠. 그거는 좀 약간은 지금 카멜레온처럼 같이 연결돼 있죠. 그렇죠.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집합건물처럼 좀 비슷한 케이스가 좀 있죠. 왜냐하면 시행사가 또는 관리업체는 일개 관리업체일 뿐인데, 예. 그런데 뭐 여기 실질적으로 구분 소유자분들이 주인이잖아요. 그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주인 노릇을 못해서 그분들 상가를 갖다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듯이
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반드시 조합장이 누군지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또한 본인도 반드시 그쪽에서 주인 노릇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자기 실권을 그리고 이익을 권익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아까 제가 말했던 뭐 가구나 머린 부분에서 좀 문제점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형법에 속하는 부분이죠. 그것도 공법이죠. 그래서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당했다면 바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한 5번, 6번 참으면서 증거 자료를 모았다가 그 증거를 반드시 꼼꼼하게 모아내야 돼요. 왜냐하면 형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잘 마련해서 고소를 하시면 반드시 처벌이 되고 그에 따른 그분들이 협상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핵심 사항은 공법, 사법, 그리고 사회보장법 이걸 좀 구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투자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